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교수 이영래입니다. 오늘은 전번 주에 이어서요, 신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장암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신장이 뭐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뭐라 하죠? 콩팥이라고 하죠. 왜 콩팥이라고 할까요? 신장의 모양이 꼭 완두콩 모양이나 팥을 닮았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합니다. 신장은요,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우리 몸에 폐를 받치고 있는 걸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죠. 횡격막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복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위도 있고 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요. 그럼 횡격막하고 복강 그 뒤쪽은 우리 몸의 큰 중심축인 척추가 있는데 그 척추하고 복막 사이를 복강 사이를 우리가 이제 후복강이라고 하는데 신장은 거기에 위치하고요. 모양은 신장의 머리 쪽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꼬리 쪽은 아래로 이렇게 사각을 이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두콩 모양이고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0 내지 12cm, 폭이 한 5에서 7cm, 두께가 한 3cm 정도 되고 건강한 성인의 신장의 무게는 한 130에서 150g 정도. 콩팥이 하는 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인체의 노폐물이 피를 통해서 콩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이제 밖으로 우리가 배출시키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있는 수분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요. 또 콩팥에서 나오는 일부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합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적혈구를 만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이런 호르몬들도 콩팥에서 분비가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에 산염기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또 빈혈도 올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콩팥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그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콩이나 팥처럼 생긴 150g짜리가 두 개가 저렇게 있고요. 거기 소변이 만들어지면 신우라는 깔때기처럼 이렇게 콩팥 아래에 있는 조직이 있죠. 거기에 소변이 고였다가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가고 요도로 배출되고 이것의 모든 컨트롤을 하고 소변을 만드는 조직이 바로 신장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콩팥에 생긴 암은 저 신장의 실질에 생긴 암도 있고 또 바로 그 신우라고 하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기고 요관에 생긴 것도 깔때기처럼 생긴 것도 콩팥에 생긴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해서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 그 실질 살에 생기는 거를 우리가 신세포암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흔한 그 신장암이 우리 신세포암을 얘기하고 전체 그 원발성 종양이 한 80 내지 90%고요. 또 나머지 신우 요관에서 생긴 종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신우하고 요관에서 생기는 종양은 아마 여러분들 전번 시간 제 강의 잘 들으셨으면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왜 유리너리 시스템이라고 소변이 만들어져서 흘러나오는 길을 다 요로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같은 점막으로 돼 있어서 전번 시간에 제가 방광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점막이기 때문에 요관하고 신우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흡연, 또 여러 가지 비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선 요관암하고 신우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증상은 뭐겠습니까? 방광암하고 같겠죠. 혈뇨가 나옵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데 방광암하고 하나 다른 점은 이거는 이제 혈뇨가 신우나 요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요관을 막을 수 있어서 통증을 유발되는 그 유관적 혈뇨가 나올 수 있고요. 역시 방광암하고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내지 4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여성 인구들의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4대 1이었던 게 3대 1, 2대 1로 자꾸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우나 요관에 암이 생긴 사람들은 당연히 방광에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나쁜 게 담배라고 말씀드렸죠. 담배를 펴서 이게 폐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발암 물질이 피를 타고 콩팥에서 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발암 물질이 우리 요로 상피하고 접하는 것 때문에 오래 접할수록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발암 물질이어도 콩팥에는 신우에는 머무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분 정도라면 요관은 쑥 하고 지나가겠죠. 요관 한 10초, 15초면 소변이 지나가고, 그럼 방광은 어떨 것 같아요? 신우에 1분 있었던 소변이 방광에는 최소한도 2~3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암의 빈도가 방광이 95, 신우가 4, 요관이 1, 이런 논리로 암의 발생 빈도가 높고요. 여기 이제 그 신우나 요관에 암이 생기면 당연히 방광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자, 소변이 오른쪽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 왼쪽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대쪽 요관이나 신우에도 암이 생길 수 이제 있습니다. 진단은요, 우리 이제 CT 찍어보면 금방 얼마인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시경입니다. 들어가서 방광 보고 요관 보고, 제가 그 결석 때도 말씀드렸어요. 신우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암이 의심되는 게 있는지, 또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요. 자, 그럼 이거 치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고기 콩팥 안에 깔때기처럼 이렇게 신우라고 했는데 이것만 이렇게 도려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우나 요관에 암이 있으면 콩팥하고 요관까지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근치적 신요관 절제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이제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고 로봇으로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은 이제 우리 병원 케이스인데, 보시면 왼쪽 사진이 아까 그 신우에 둥그렇게 보이는 게 암덩어리입니다.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콩팥, 요관, 방광, 요도까지 다 드러낸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콩팥을 인공방광을 뭐 옆으로 백을 차든 장을 갖고 만들든 만들어서 소변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요관암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콩팥을 잘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요관에 여러 군데 그 암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뭐 다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예우는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부분 수술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관을 잘라내고 다시 요관끼리 연결해 주는 방법, 요관 전체에 암이 있을 때는 요관 전체를 다 잘라내고 우리 방광을 일부 절제해서 말아 올려서 보아리 플랩이라고 하는데, 올려서 콩팥까지 연결해서 소변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콩팥하고 요관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예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사실 오늘의 주제인 신세포암, 콩팥 실질에 생긴 암입니다. 위험 요소는 뭐겠습니까? 흡연. 제가 뭐 똑같은 얘기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지금 약간 살이 있으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비만, 또 일반적인 약제, 호르몬, 식습관, 또 뭐 커피, 과도한 커피, 술, 또 이런 것들도 신세포암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세포암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왜 그 요관암하고 콩팥암, 요관암 또 방광암은 제가 뭐라고 무통성 혈뇨 있으면 30%는 방광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세포암은 증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증상이 없어요. 미리 건강검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증상이 옆구리 통증, 소변의 혈뇨, 그리고 배에 뭐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트라이아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전체 환자의 한 15% 정도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조금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 증상 뭐가 있을까요? 암에 주로 나타나는 거 필요하죠.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괜히 빈혈이 돼. 왜 빈혈이 될까요? 콩팥에서 하는 일이 우리 몸에 있는 조혈이라는 호르몬을 만든다고 했죠. 빈혈돼, 체중 감소돼.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찾았을 때는 이미
신세포암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는 얘기죠. 자, 검사 배 만져보면요, 암이 크면 이렇게 불룩하게 금방 만져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콩팥이 하는 기능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들 정계정맥류라고 특히 왼쪽에 음낭 쪽에 음낭 아래에 있는 고환으로 해서 나오는 피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에서 피가 제대로 안 빠져서 정맥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꼭 지렁이 같은 것들이 음낭에 보이는데 그걸 정계정맥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경우. 그다음 우리가 이제 검사했을 때 당연히 혈뇨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걱정되는 거는 암 중에 반은 이런 혈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멀쩡해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무 원인 없이 칼슘이 올라간다든지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이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 우리 간 수치 좀 올라간다고 우리가 느끼나요?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데 정답은 뭡니까? 신체 검사 미리미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초음파에 보면 콩팥에 혹이 있는지, 이게 물혹인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전산화 단층 촬영이죠. CT 찍어보면 콩팥이 얼마나 큰 암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암이 어디까지 뻗어나가 있는지, 주변에는 임파선은 커진 건 없는지, 우리 콩팥 바로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부신이 크기는 작아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스테로이드니 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거를 레귤레이션하고 생산하는 게 부신인데, 부신으로 전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이 MRI. MRI는요, 우리가 이제 콩팥 암이 있을 때 비슷하게 생긴 게 우리 양성암 중에 신혈관 근지방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신세포암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MRI도 찍고, 뼈로 전이가 된 거를 보기 위해서 뼈 사진도 찍고, 아까 말씀드린 양전자 단층 촬영, FDG라는 특수한 약제를 써서 우리 몸에서 어디에 암이 의심되는 게 있는지를 보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뼈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 전신을 다친 정상적인 사람의 뼈 사진인데, 왼쪽 보시면 거뭇거뭇하게 갈비뼈, 골반 여기저기 저게 다 뼈로 전이가 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전혀 아무 증상이 없어서 오다가 갑자기 이게 자꾸 골반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정형외과를 먼저 갔어요. 검사해 봤더니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PET-CT 사진, 우리 몸의 전체에서 형광되는 것을 봐서 어디 이상되는지를 찾아보는데, 이런 검사들이 우리 정확하게 신세포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신세포암이 있는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할까요? 첫 번째,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렇다고 덜렁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정말 이게 암인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몸 컨디션이나 상태 때문에 수술 못하는 분들. 자, 일단은 우리가 가는 침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고, 또 콩팥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약물 치료를 하든 면역 치료를 하든지 우리가 그런 거를 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콩팥에 생긴 암이긴 한데 콩팥에서 처음부터 그걸 원발암이라고 하는데요. 원발암이 아니고 다른 폐나 다른 장기에서 전이가 된 것 같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암이란 거는요,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은, 수술의 기본은 어떤 장기에 암이 있고 그 암이 딴 데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그 암을 떼어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미 암이 생겨서 콩팥으로 전이된 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떼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암은 온몸으로 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암의 크기에 따라서 1기, 또 암이 콩팥은 2개의 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막을 빠져나갔는지, 3기는 콩팥으로 오는
정맥이나 이런 데 암세포가 침범을 했는지, 사기는 주변까지 얼마나 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뭐 모든 암이 다 그러하듯이요. 콩팥암이 있더라도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나 2기 정도로 암이 콩팥 안에만 있든지 주변으로 아주 뭐 의심되는 정도, 그러면 일단은 콩팥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콩팥을 드러내면 콩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지방 조직, 부신까지 다 드러내는데, 옛날엔 비교적 행복한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주로 이제 개복을 했는데 요즘은 복강경이 발전하고 또 로봇 수술이 정교하기 때문에 근치적으로 신절제술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장 기능을 보존해서 술기가 많이 발전해서 암이 콩팥 아래쪽에만 있어. 그러면 아래만 잘라내고 어느 정도 안전판을 두면 위에 콩팥의 기능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부분 신절제술이 최근 들어서 더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로는 암을 다 떼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일부 전이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데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한 10명 중에 7분 정도는 1기입니다. 초기에 발견돼서 우리가 이제 수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이제 건강검진의 힘이죠.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없던 요만한 혹이 초음파에서 보여? 뭐 초음파는 힘든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CT 찍었더니 이게 암이 의심되네. 그리고 우리 비뇨기과로 옵니다. 이분들은 그나마 세옹지마 행복한 거죠. 수술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보면 암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뭐 투명세포암, 유두상 신세포암, 혐색소성 신세포암. 여러분 이말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제 케이스 한번 볼까요? 55세 여성분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뭐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건강검진을 좀 소홀히 하셨어요. 옛날에 대장암 있어서 수술한 적도 있고 하니까 나 이제 다 해결했어. 뭐 그리고 피검사에서 역시 뭐 신기능, 소변도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연하게 따님이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면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하고 한 5년 만에 초음파를 톡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쪽 콩팥에 무슨 이런 혹덩어리 같은 게 한 5cm가 보인단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저희 비뇨기과를 찾아왔습니다. CT 찍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콩팥 아래쪽에 한 4cm 정도 되는, 잘 보이시죠? 저런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 주변에 임파선이나 다른 쪽으로 다행히 전이는 없어서 환자하고 여러 가지 상의 끝에 로봇으로 저기 아래만 잘라내면 위에 콩팥은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으로 그 신장 부분 절제술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저게 이제 저기 로봇 수술인데요. 초음파로 암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주변을 이렇게 그 마킹을 하고요. 근데 천천히 이제 콩팥을 잘라 나가는 거죠. 암 있는 쪽에 안전판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저런 식으로 해서 콩팥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콩팥을 잘라내서 나머지를 천천히 다시 연결을 해야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꼬매기 시작하고 잡았던 혈관을 천천히 보이시죠. 자, 암덩어리하고 신장을 밖으로 일부를 꺼내고 나머지를 저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콩팥의 한 50%는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하고 해서 봤더니 정말 다행히 지금 수술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잘 살고 계세요. 물론 암이 생긴 거는 이분한테 불행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한 게 정말 이분한테는 이제 행복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신장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위험 요소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과다한 동물성 지방, 그죠? 그리고 너무 튀기거나 심하게 구운 육류, 끓음난 육류, 또 너무 고에너지 음식을 섭취하는 걸 좀 줄이고 반대로 과일, 채소, 저칼로리 식이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만도 없어지고
당연히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겠죠. 고혈압인 사람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거고, 금연 뭐 제일 중요하죠.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조기 검진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미리 발견해 갖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특히 이 신세포암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데요. 이 신세포암은 이렇게 수술로 해결이 하지 않으면 아직은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 또 방사선 치료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검진은 우리가 하루 10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될 정도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요, 우리 비뇨의학과에 오는 신세포암 환자의 한 70 내지 80%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케이스인데, 그래도 아직도 한 10 내지 20%는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가 돼서 오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분들 당장 수술을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그러면 이분들을 얼마나 그 삶을 우리가 영위시킬 거냐, 또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얼마나 좋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결론은 40대 이후에는 주기적인 검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심부전이 있거나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더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암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신장암도 유전이 되나요? 예, 신장암도 일부는 유전이 돼서 혹시 가족 중에 신장암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신장암 같은 경우 교수님 다 절제해 버리는데도 혹시 신장암도 재발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 절제할 수 있는 신장암은 초기에 오셔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다 절제하거나 부분 절제하더라도 이것도 신장암도 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조기 진단, 초기 치료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조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 주는요, 사실은 너무 무거운 우리가 종양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